왜 내가 이래야 하지? 잘못한 건 저들인데 무너져야 할 사람은 저것들이야. 부셔버릴 거야. 서울 성북구의 좁은 골목길,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12살 이윤미는 낡은 우산 하나로 동생과 함께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애들아, 우리 우산 같이 쓸래?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소녀가 큼직한 우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예쁜 옷, 양갈래 머리를 따고 반짝이는 구두,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미소. 그것이 김소희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괜찮아. 우리끼리 갈 수 있어. 이윤미는 자존심을 세우며 대답했지만 소희는 이미 우산을 둘 위로 펼쳐들고 있었습니다. 같은 방향이잖아. 부끄러워하지 마. 그날부터 시작된 우정은 이윤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소희의 집은 성북구 고급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이윤미가 처음 그 집을 봤을 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넓은 정원이 있는 마당, 2층 양옥집, 그리고 현관에 놓인 고급 승용차까지. 우와, 진짜 부자구나. 이윤미의 감탄에 소희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 하지만 소희는 절대 자신의 부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윤미의 처지를 헤아리며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윤미야, 내가 도시락 많이 싸왔어. 같이 먹자. 학교에서 점심시간이면 소희는 언제나 넉넉한 도시락을 가져와 이윤미와 나눠 먹었습니다. 이윤미가 미안해하면 소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구잖아. 이런 게 뭐가 미안해? 이윤미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어머니마저 자궁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오열하는 이윤미를 붙잡고 함께 눈물을 흘린 것은 소희였습니다. 윤미야,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순 없겠지만 내가 옆에서 많이 도와줄게. 17살 소희의 어깨는 작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이윤미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남은 빚더미와 어린 동생, 그리고 막막한 현실. 학교를 그만둬야 할지 고민하던 이윤미에게 소희가 말했습니다. 학비는 내가 낼게. 절대 학교 그만두지 마. 소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뭐가 미안해? 우린 친구잖아. 소희는 이윤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돈이 내 돈이고 내 아픔이 내 아픔이야. 그러니까 울지 마. 그 후로도 소희의 도움은 계속되었습니다. 학비는 물론이고 집세가 밀렸을 때도, 동생의 병원비가 필요할 때도 소희는 언제나 선뜻 나섰습니다. 윤미야, 이것도 받아. 소희가 건넨 봉투 안에는 항상 이윤미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때로는 말하지도 않았는데 소희가 먼저 알아차리고 도와주곤 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뭐가 필요한지 알아? 친구니까. 내 표정만 봐도 알겠어. 소희는 언제나 그런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마치 이윤미를 돕는 것이 자신의 당연한 의무인 것처럼. 대학 입학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등록금이 걱정되어 지방 대학을 알아보던 이윤미에게 소희가 말했습니다. 이화여대 같이 가자.
등록금은 내가 해결할게. 그런데 그렇게 도움만 받으면 안 될 것 같아. 윤미야, 우리 평생 친구할 거잖아. 그럼 그때 갚으면 되지 뭐. 소희는 농담처럼 웃으며 말했지만 이윤미의 가슴은 뜨거워졌습니다. 대학 생활도 소희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하숙비, 생활비, 교재비까지 모든 것을 소희가 지원해 주었습니다. 미안해, 소희야. 이렇게 계속 받기만 하고 또 그런 소리 해? 내가 언제 갚으라고 했어? 하지만 이윤미는 마음 한편으로 부담스러웠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걸 갚아야 한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윤미를 위해 소희는 아르바이트 자리까지 구해주었습니다. 윤미야, 우리 아버지 회사에서 아르바이트생 구한대. 할래? 정말? 하지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넌 할 수 있어. 야무지고 똑똑하잖아. 소희의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며 이윤미는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번 돈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소희야, 이번엔 내가 밥 살게. 어머, 벌써 월급날이야. 고생했네. 소희는 기뻐하는 이윤미를 보며 함께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진심 어린 축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이윤미는 소희에게 말했습니다. 소희야, 정말 고마워. 너 없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지. 야, 감성적으로 굴지 마. 우리 이제 취업 준비해야지.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사회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오랜 우정의 끝을 알지 못한 채로 대학을 졸업한 지 3년 후 윤미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성훈이었습니다.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난 그는 차분하고 신실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훈입니다. 첫 만남에서 성훈의 인상은 소박했습니다. 화려하지도 부유해 보이지도 않았지만 그의 진실한 눈빛이 이윤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윤미야, 오늘 소개팅 어땠어? 잘생겼어. 키는? 소희는 언제나 이윤미의 연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 착해 보여. 그래, 다행이네. 너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진하게 연애할 때가 됐지. 소희는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성훈과의 연애는 평범하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는 이윤미의 힘겹게 살았던 과거를 묻지도 않았고 그녀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는 것을 알고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부모님도 일찍 여의고 어렸을 때는 힘들었겠지만 지금부터는 내가 있으니깐 나만 믿어 사랑해. 성훈의 이런 말들이 이윤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데이트할 때마다 이윤미는 소희에게 전화를 걸어 근황을 전했습니다. 소희야, 성훈이가 오늘 꽃 사줬어. 어머, 로맨틱하네. 보여줘. 빨리 보여줘. 아, 부끄러워. 그냥 예뻤어. 소희는 이윤미의 행복을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데이트 코스를 추천해 주기도 하고 선물을 고를 때 조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윤미야, 남자들은 시계를 좋아해. 내가 괜찮은 브랜드 알려줄게. 너무 비싼 건 안 돼. 내 형편에. 걱정 마. 적당한 가격대로 골라줄게. 교제 6개월 만에 이윤미는 성훈을 소희에게 소개했습니다. 소희야, 이 사람이 내가 말한 박성훈이야. 안녕하세요. 김소희입니다. 윤미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도요.
윤미가 항상 소희 씨 얘기를 해서 첫 만남에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소희는 성훈을 위아래로 살펴보는 듯했고 성훈은 윤미의 가장 소중한 친구 소희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잘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성훈 씨, 우리 윤미 잘 부탁해요. 어려서부터 고생을 많이 해서 걱정 마세요. 윤미를 만나서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날 헤어진 후 소희가 이윤미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은 사람 같아. 너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같고 정말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안심이 돼. 1년 반의 연애 끝에 성훈이 프로포즈했습니다. 윤미야, 나와 결혼해 줄래? 소박한 반지와 함께 건넨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이윤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응, 좋아.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 문제가 닥쳤습니다. 결혼 준비에 필요한 돈이 문제였습니다. 이윤미는 그동안 모은 돈이 거의 없었고 성훈 역시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윤미야, 결혼 준비하는데 뭐 필요한 거 없어? 소희가 먼저 물었습니다. 아니야,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어. 뭔 소리야? 친구 결혼인데 내가 도와야지. 결국 소희는 예단부터 예식 비용까지 대부분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소희야, 이건 너무 많아. 어떻게 갚지? 또 시작이네. 갚을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행복하게 살아. 결혼식 당일 소희는 윤미 곁에서 마지막까지 챙겨주었습니다. 윤미야, 오늘 진짜 예뻐. 성훈 씨가 복 많이 받았네. 소희야, 정말 고마워. 너 없었으면. 또 그런 소리. 오늘은 행복한 날이니까 울지 마. 결혼식장에서 소희는 신부 어머니 역할까지 해주었습니다. 이윤미에게는 친정 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객들은 모두 소희를 이윤미의 언니로 알았습니다. 정말 자매 같으세요. 네, 어려서부터 함께 자랐거든요. 소희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성훈의 가족들도 소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윤미가 정말 좋은 친구를 두었네요. 윤미를 잘 돌봐주세요. 신혼생활은 평온했습니다. 성훈은 성실하게 직장을 다녔고 윤미도 계속 일을 했습니다. 둘은 작은 아파트에서 소소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여보, 오늘 소희 씨가 선물 보내줬어. 성훈도 소희를 편안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소희는 종종 부부에게 좋은 음식이나 선물을 보내주었습니다. 소희 씨는 참 좋은 분이야. 자기가 진짜 복이 많은 것 같아. 그러게. 소희는 내 인생의 은인이야. 윤미는 여전히 소희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소희도 자주 집에 놀러 왔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거나 술을 한잔하거나 영화를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소희야,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먹자. 좋아. 내가 고기 사갈게. 아니야, 내가 할게. 또 시작이네. 그냥 내가 살게. 이런 자연스러운 관계 속에서 세 사람은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결혼 2년 차, 성훈의 회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여보, 회사가 많이 힘들어졌어. 성훈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얼마나 힘든데? 월급이 몇 달째 안 나왔어. 그리고 퇴직금도 받기 어려울 것 같아. 윤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갓 시작한 신혼생활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대출금도 있는데 그때 소희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둘 다 표정이 안 좋네. 이윤미가 상황을 설명하자 소희는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돈 걱정은 하지 마. 내가 있잖아. 소희야, 미안한데 이번엔 금액이 좀 커. 얼마나 되는데? 3천만 원 정도. 소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내일 준비해 줄게. 성훈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소희 씨, 그렇게 큰 돈을. 괜찮아요. 윤미 일은 제 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순간 윤미는 다시 한번 소희에게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소희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긴 성우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무역회사를 차린 것입니다. 윤미야, 이번엔 정말 잘 될 것 같아. 성우는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다행이야. 이번엔 꼭 성공하자. 하지만 새로운 사업에도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사무실 보증금, 초기 운영비, 상품 구매비까지 또다시 소희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소희야, 미안해. 또 도움을 청하게 됐어. 뭐가 미안해? 사업 자금이지? 응. 2천만 원 정도 필요해. 소희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성훈 씨 사업이 잘 되도록 도와야지. 사업을 시작한 성훈에게 소희는 많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사업가였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했던 것입니다. 성훈 씨, 무역업은 신용이 생명이에요. 처음엔 손해보더라도 약속은 꼭 지켜주세요. 네, 소희 씨. 정말 도움이 되고 어떻게 갚아야 할지. 윤미는 두 사람이 사업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기뻤습니다. 소희야, 고마워. 성훈 씨한테 좋은 조언 해줘서. 뭘 당연한 거지. 성훈 씨가 성공해야 너도 편하잖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소희와 성훈이 사업 상담을 한다며 둘이서만 만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여보, 오늘도 소희랑 만나? 응, 새로운 거래처 소개받기로 했어. 그래, 언제 들어와? 좀 늦을 것 같아. 저녁도 같이 먹기로 했거든. 어느 날부터 이윤미는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소희와 성훈이 함께 있을 때의 분위기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성훈 씨, 그 셔츠 색깔 잘 어울려. 정말요? 소희 씨가 저번에 선물 준 거잖아요. 역시 센스 있는 내 눈이 맞네. 둘이 주고받는 대화에 묘한 친밀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윤미는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자신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 애써 무시했습니다. 윤미야, 왜 표정이 그래? 소희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요즘 일이 많나? 좀 쉬어. 응, 괜찮아. 하지만 여자의 직감으로 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성훈의 사업이 궤도에 오르자 그의 외출이 더욱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소희도 함께였습니다. 여보, 오늘은 무슨 일 보러 나가? 거래처 미팅이 있어. 소희 씨가 소개해 준 곳이야. 아, 그래. 몇 시에 들어와? 늦을 것 같아. 미팅 후에 술 한잔 할 수도 있고. 이윤미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남편과 가장 친한 친구가 자주 만나는 것이 자연스럽긴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훈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여보, 어디 있었어? 전화도 안 받고. 아, 미안. 미팅이 길어져서.
소희 씨는 바빠서 먼저 들어갔어. 하지만 성훈의 표정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이윤미는 급한 일로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성훈이 서류를 깜빡했다고 해서 가져다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이윤미는 멈춰 섰습니다. 성훈과 소희가 너무 가까이 앉아 있었습니다. 소희의 손이 성훈의 어깨에 올리며 성훈의 귀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성훈 씨, 조심해야 해. 윤미가 눈치챌 수도 있어. 알아. 하지만 자기를 보고 있으면 이윤미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뒤로 물러나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이윤미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방금 본 장면은 명백했습니다. 그날 밤 성훈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왜 서류 안 가져다 줬어? 기다렸는데. 급한 일이 생겨서. 이윤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 뭔 일인데? 회사 일이야. 성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후로 이윤미는 두 사람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소희가 집에 올 때마다, 성훈과 만날 때마다 이상한 신호들이 포착되었습니다. 눈맞춤, 은밀한 미소, 자연스럽지 않은 스킨십, 그리고 무엇보다 이윤미가 없을 때 더 편안해하는 모습. 윤미야, 나 오늘 일찍 들어갈게. 왜? 뭔 일 있어?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소희가 일찍 가겠다고 하자 성훈의 표정에 아쉬움이 스쳤습니다. 며칠 후 이윤미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카페에서 우연히 창문 너머로 본 것이었습니다. 성훈과 소희가 손을 잡고 있으면서 하는 은밀한 행동들. 두 사람은 마치 연인처럼 서로를 바라보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윤미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40년 우정, 그리고 3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카페를 나선 이윤미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성훈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여보, 늦어서 미안해. 어디 있었어? 회사에서 야근했어. 하지만 이윤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성훈이 소희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그래, 수고했어. 윤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화를 낼 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윤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소희의 모든 도움들이 이것을 위한 것이었나? 성훈과 가까워지기 위한 수단이었나? 아니면 도와주다가 정이 든 것일까? 어떤 것이든 상관없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40년 친구와 남편이 자신을 배신한 것,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윤미는 더 이상 의심만으로 지낼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성훈이 사업차 지방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여보, 이틀 정도 부산에 다녀올게. 부산? 무슨 일로? 새 거래처 미팅이 있어. 소희 씨가 소개해 준 곳이야. 이윤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희도 같이 가? 아니야, 난 혼자 가. 소희 씨는 서울에 있을 거야. 하지만 이윤미는 성훈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이윤미는 소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희야, 오늘 시간 있어? 오랜만에 만나자. 미안해.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 무슨 일인데? 그냥, 가족 일이야. 소희의 목소리에는 어색함이 묻어났습니다. 이윤미는 성훈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성훈이 집을 나서자마자 이윤미도 택시를 타고 뒤를 따랐습니다. 성훈은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KTX 승강장에서 기다리는 성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소희가 나타났습니다. 성훈 씨, 오래 기다렸어? 아니야, 소희 씨. 방금 왔어.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손깍지를 끼며 기차에 올랐습니다. 이윤미는 그 장면을 똑똑히 봤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윤미도 같은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을 멀리서 지켜보며 그들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기차 안에서의 소희와 성훈의 행동은 차마 눈뜨고 못 볼 애정행각의 연속이었습니다. 윤미는 가슴을 부여잡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한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해운대로 향했습니다. 이윤미도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해운대 해변가의 한 모텔이었습니다. 이윤미는 모텔 맞은편 카페에서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성훈과 소희는 모텔 앞에서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소희 씨, 정말 괜찮아요? 이미 여기까지 왔는걸. 보는 사람도 없고 들어가요. 소희가 성훈의 손을 잡고 모텔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윤미의 손에 든 커피잔이 덜덜 떨렸습니다. 두 사람이 모텔에 들어간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윤미는 카페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성훈과 소희가 모텔에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근처 횟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윤미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연인처럼 다정하게 대화하며 식사하는 두 사람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희 씨, 오늘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이렇게 단둘이 있으니까 너무 좋으네요.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다시 모텔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이윤미는 근처 다른 모텔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바로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40년 친구와 내 남편이 함께 하룻밤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윤미는 소주 3병을 마시고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새벽 5시 이윤미는 잠에서 깼습니다. 아니, 사실 잠들지도 못했습니다. 술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윤미는 두 사람이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성훈과 소희는 전날보다 더욱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소희 씨, 어젯밤 정말 좋았어요. 최고였어요. 나도 매일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윤미한테는 절대 들키면 안 돼. 알아요. 조심할게요.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소희는 성훈의 입가에 묻은 잼을 티슈로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소희 씨, 고마워요. 뭘, 이런 것도 못 해주면 안 되지. 하며 테이블 밑에서 소희의 발가락은 성훈의 다리를 만지고 있었어요.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에 이윤미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부산에서 돌아온 이윤미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에도 몸이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성훈이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여보, 다녀왔어. 어떻게 잘 다녀왔어? 응, 거래처 미팅도 잘 됐고. 성훈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이윤미도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소희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윤미야,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여? 아픈 거야? 아니야, 괜찮아. 얼굴이 많이 빠졌네. 밥은 잘 먹고 있어? 소희는 여전히 친한 친구인 척 했습니다. 마치 이틀 전 부산에서 성훈과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일주일 후 이윤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희와 단둘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소희야, 오늘 시간 있어? 할 얘기가 있어. 뭔 얘기인데? 만나서 얘기하자.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무슨 얘기야? 소희가 물었습니다. 김소희, 나 다 알고 있어. 뭘? 너랑 박성훈 관계. 순간 소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윤미야, 무슨 소리야? 부산에 같이 다녀온 것도 알고 모텔에서 하룻밤 보낸 것도 알아. 소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 한 달 전부터 의심했고 부산에서 확신했어. 소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희야, 왜 그랬어? 우리가 어떤 친구인데. 남자가 그렇게 없었어? 그렇게 사랑이 고팠어? 이윤미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미안함보다는 차가움이 있었습니다. 윤미야, 미안하지만 나 이 사람과 결혼할 거야. 뭐? 그리고 막말로 너도 여지껏 나에게 많이 받아왔잖아. 소희의 말은 칼처럼 이윤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야, 말이면 다인 줄 알야.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야. 너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했잖아. 학비도 결혼 비용도 성훈이 사업 자금도 모두 내가 댔어. 알지? 그게 이런 식으로 갚으라고 한 거야? 갚으라고 한 적 없어. 하지만 이제 성훈이가 내 사람이 됐어. 나랑 있고 나랑 하는 게 좋대. 소희의 차가운 말에 이윤미는 말을 잃었습니다. 너 내 친구 맞아? 우정이 이런 거였어? 우정? 소희가 비웃었습니다. 윤미야, 넌 언제나 받기만 했어. 돈이든 뭐든 주는 건 나뿐이었지. 그 순간 이윤미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우정이 얼마나 일방적이었는지를. 김소희, 미안해, 윤미야. 하지만 이미 늦었어. 소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혼 서류는 성훈이가 줄 거야. 그 말을 남기고 소희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이윤미는 혼자 남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와 남편의 배신으로 모든 것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온 이윤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발걸음이 멈춘 곳은 한강공원이었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볼을 스쳤지만 이윤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우정 배신 결혼. 강물을 바라보며 이윤미는 중얼거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소희에게 받은 모든 도움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학비, 생활비, 결혼 비용, 사업 자금. 나는 정말 받기만 했나?
이윤미는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동안 소희에게 해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항상 고마워했고, 항상 미안해했고, 항상 언젠가 갚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갚은 것은 없었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한강 벤치에 앉은 이윤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하늘이었습니다. 내 인생도 저 하늘처럼 어둡구나. 그날 밤 이윤미는 새벽까지 한강에서 보냈습니다. 집에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이윤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성훈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할 얘기가 뭐 있어? 다 끝난 거 아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성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6개월 전부터야. 사업 상담하고 도움 받으면서 6개월. 이윤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는 한 달 전에야 알아챘는데 6개월 동안 속였구나. 여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소희 씨가 너무 적극적이었고 사업이 어려울 때 계속 도와주니까. 그만해. 변명 듣고 싶지 않아. 이윤미는 성훈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혼하자. 윤미야, 이혼 서류 준비해. 나는 아무것도 안 가져갈게. 그렇게 하지 마. 재산 분할은 필요 없어. 어차피 그 돈도 소희 돈이잖아. 성훈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윤미야, 정말 미안해. 소희와 결혼하기로 했어. 그 말에 이윤미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벌써 결혼 얘기까지 나온 거야? 응. 다음 달에 할 예정이야. 이윤미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참 빠르네. 이혼도 안 했는데 벌써 다음 결혼 준비까지. 그날부터 이윤미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오랜 우정에 대한 배신감, 남편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절망감.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베개를 적시며 우는 밤들이 계속되었습니다. 회사도 그만뒀습니다.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혹시라도 소희와 성훈의 불륜 소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봐 무서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편도 친구도 지키지 못한 한심한 여자로 볼까? 자존감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윤미는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본 이윤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윈 얼굴, 푹 꺼진 눈, 거무튀튀한 생기 없는 피부. 이게 나야?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 그 순간 이윤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너무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그 순간 이윤미의 마음속에 다른 감정이 싹 텄습니다. 왜 내가 이래야 하지? 잘못한 건 저것들인데. 슬픔이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가 무너져야 해? 무너져야 할 사람은 저들이야. 이윤미는 일어났습니다. 처음으로 며칠 만에 제대로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래, 나는 피해자야. 가해자가 행복할 이유는 없어. 거울을 보며 이윤미는 다짐했습니다. 이윤미, 정신 차려. 너는 지난 세월 받기만 했을지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배신을 당해도 되는 건 아니야. 그날부터 이윤미는 달라졌습니다.
피해자에서 복수자로 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윤미는 차근차근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이혼 소송에서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둘째, 두 사람의 불륜 관계를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셋째, 소희의 사회적 지위를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넷째, 성운의 사업을 망하게 해야 했습니다. 이윤미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불륜으로 인한 이혼에서 위자료를 최대한 받고 싶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충분합니다. 이윤미는 부산에서 찍은 사진들과 통화 녹음 파일들을 보여줬습니다. 두 사람이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 친밀하게 대화하는 사진들이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상당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이윤미는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들을 가지고 상대방 직장에도 알릴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하세요. 신중하게 할 거예요. 아주 치밀하게. 이윤미는 전략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먼저 소희의 직장 동료들에게 우연을 가장해 진실을 흘렸습니다. 혹시 김소희 과장 아세요? 제 친구였는데 지금은 연락을 끊었어요. 왜요? 무슨 일이라도? 사실 제 남편과 불륜을 벌여서요. 40년 친구였는데. 어머, 정말이요? 믿을 수 없네요. 소희의 직장에서는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다음으로는 동네 사람들에게도 알렸습니다. 아파트 분여회, 마트에서 우연히 만난 이웃들, 펜트하우스 901호 사는 여자가 깨복쟁이 친구의 남편을 빼앗았다더라. 어머, 우리 아파트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정말 뻔뻔하네. 소문은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SNS에도 올렸습니다.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아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오랜 우정을 배신당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가 제 남편과 불륜을 벌였습니다. 저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제 남편에게 접근해서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공감과 분노의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소문의 위력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소희의 직장에서는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관리자로 둘 수 없다는 상부의 판단으로 소희는 좌천되었습니다. 김 과장, 당분간 총무팀으로 발령납니다. 무슨 이유로요?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소희는 항변할 수 없었습니다. 성운의 사업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거래처들이 하나둘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박 대표님, 죄송하지만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무슨 이유로요? 사업상 개인 신상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도 곤란해서요. 불륜으로 유명한 사람과는 거래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 박성운의 불륜 행위가 명백히 입증되었으므로 원고 이윤미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재산의 70%를 분할하라. 판사의 판결에 이윤미는 만족했습니다. 원래 자신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마음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왜 가해자에게 양보해야 하죠? 당신이 받을 수 있는 건 받으세요. 법정을 나서는 성운과 소희의 굳은 표정을 보며 이윤미는 처음으로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의 몰락은 가속화되었습니다.
소희의 집안 사업도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평판이 나빠지면서 주가는 폭락하고 투자자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소희가 저지른 일 때문에 우리 회사 이미지가 많이 실추됐어. 투자자들이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네. 소희의 아버지는 딸을 원망했습니다. 성운의 사업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빚만 남았습니다. 윤미야, 미안해. 사업 자금으로 받은 돈 다 날렸어. 성우는 이윤미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했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야? 당신 인생은 당신이 책임져. 이윤미는 차갑고 냉답하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했지만 그것은 축복받지 못한 결혼이었습니다. 하객도 거의 없었고 주변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저런 방식으로 만난 사람들이 행복할 리 없어.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두 사람을 따라다녔습니다. 결혼 후 6개월 소희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성훈아, 여기가 어디야? 왜 그래? 소희 씨, 여기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내 집은 해운대에 있는데. 소희는 점점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초기 치매입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성우는 절망했습니다. 성우는 소희를 돌보며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습니다. 사업은 망했고 아내는 치매에 걸렸습니다. 이런 인생이 뭐야? 이런 인생이. 내가 죄인이네. 매일 밤 술에 취해 중얼거리는 성운의 모습은 비참했습니다. 2년 후 소희의 치매는 심해졌습니다. 이윤미가 누구인지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윤미는 한 번 소희를 만나러 갔습니다. 소희야, 나야. 윤미, 누구세요? 왜 우리 집에 와 있어요? 한때 친구였던 이윤미를 알아보지 못하는 소희를 보며 이윤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잘 살기를 바란 적은 없지만 상대방이 이렇게 된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알코올 중독이 심해져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윤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병원에서 만난 성우는 이윤미에게 계속 사과했습니다. 용서해줘. 내가 미쳤었어. 소희 씨도 이제 치매에 걸려서 아무것도 기억 못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당신들이 선택한 길이야. 후회해도 소용없어. 이윤미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바라는 대로 그들은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이윤미는 이상하게도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뭐하지? 집에 혼자 앉아있던 이윤미는 텅 빈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들을 무너뜨리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았더니 이제 할 일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었나? 소희의 치매 걸린 모습과 성운의 비참한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진짜 친구였는데 30년간 마음에 품고 있었던 복수의 성공이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런 이윤미 앞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윤미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재민이라는 남자였습니다. 이윤미보다 3살 어린 59세의 호랍이었습니다. 이사 오셨다면서요? 뭔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재민의 따뜻한 인사에 이윤미는 마음이 동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짐 옮기는 거 도와드릴까요? 괜찮습니다. 혼자 할 수 있어요. 혼자 사시나 보네요. 저도 혼자 살아서. 재민의 자연스러운 대화에
이윤미는 경계심을 늦췄습니다. 네, 이혼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저는 아내를 잃었고요. 첫 만남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동질감이 있었습니다. 재미는 이윤미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의 이윤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셨나 보네요. 어떻게 아세요? 눈에서 보여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재민의 아내도 몇 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 쉽지 않죠? 네, 정말 그래요. 저는 아내를 3년 간병했어요. 마지막에는 저를 알아보지도 못했지만 재민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윤미는 소희를 떠올렸습니다. 치매였나요? 네. 말기 암 환자가 치매까지 오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재민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이윤미에게 치유였습니다. 견디며 사시느라 힘드셨죠? 어느 날 재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짐작이 돼요. 그런 상처를 입으면 누구나 복수하는 마음을 갖고 살게 되죠. 재민은 이윤미의 모든 것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저도 아내가 죽었을 때 의사들을 원망했어요. 왜 살리지 못했는지. 그런 마음이. 이제 그만 내려놓으세요. 새 삶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지만 아직도 화가 나요. 그 둘을 찢어 죽이고 싶었어요. 시간이 약이에요. 저도 그랬거든요. 재민의 따뜻한 위로에 이윤미는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재민 씨는 어떻게 그 마음을 이겨냈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바로 당신이요. 재민의 고백에 이윤미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미움과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강해 보여요. 그 강함이 저는 좋아요. 1년 후 재민이 이윤미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우리 함께하면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면 어떨까요? 저 같은 사람을 괜찮을까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배신당했지만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런 당신이 좋아요. 이윤미는 고민했습니다. 다시 사랑할 용기가 있을까? 시간을 주세요. 충분히 생각하세요. 저는 기다릴게요. 6개월 후 이윤미는 재민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네, 함께해요. 하지만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 함께 완성해 나가요. 새로운 출발. 두 사람의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 출발이네요. 네, 과거는 묻어두고 앞만 보고 살겠어요. 이윤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복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여보, 고마워요. 저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윤미 씨 덕분에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결혼 2년 후 이윤미는 완전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했고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야.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윤미는 우연히 소희와 성훈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희는 요양원에 있고 성훈은 여전히 정신병원에 있다고 했습니다. 불쌍하긴 해. 하지만 그들이 선택한 길이야. 이제 이윤미는 그들에 대한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과거의 나는 정말 불쌍했구나. 오랫동안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면서도 그게 우정인 줄 알았어. 이제 이윤미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재민과의 관계는 받기만 하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평등한 관계였습니다. 친구와 남편의 배신으로 시작된 고통의 시간은 결국 나를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줬어. 과거의 상처조차 이제는 감사해. 그 덕분에 진짜 사랑을 알게 됐으니까. 이윤미는 재민의 손을 잡고 석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야. 진정한 행복은 복수가 아닌 용서와 새로운 사랑에서 온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친구의 배신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의 발견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윤미는 이제 62세가 되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젊고 활기찼습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구나.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해. 그렇게 이윤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62세 이윤미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랜 세월 믿어왔던 친구와 남편의 배신, 그 절망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일어선 이윤미의 모습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때가 있죠. 하지만 이윤미처럼 진정한 행복은 복수가 아닌 자신을 사랑하고 이해해주는 사람과 함께할 때 찾아온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시고 알림 설정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구독하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까요? 구독자 여러분이 있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